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RLC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LC 회로라는 것은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항만에 있는 회로에서는 간단하게 회로를 해석할 수 있지만은 코일과 콘덴서가 있을 경우에는 회로 해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죠. 오늘 그래서 코일과 콘덴서의 콘덴서가 결합되어 있는 회로가 어떻게 동작되고 있는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일과 콘덴서가 있는 회로는 특성이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일은 전류가 급격히 변할 수가 없고 전압은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전류의 변화를 억제하고, 반면에 콘덴서는 전압이 급격히 변할 수 없고 전류는 급격히 흐를 수 있습니다. 그 전압의 변화를 억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죠. 자, 이 코일과 콘덴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 자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보면 코일과 콘덴서는 그런데 무엇을 저장하느냐 하면, 여기 코일 같은 경우는 전류가 저장돼요.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자승입니다. Li 자승. 그래서 코일의 용량과 그 다음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가 이제 저장되어 있겠죠. 반면에 콘덴서의 용량과 그 다음에 전압의 제곱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2분의 1 CV 자승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방전되면 전류가 이제 점점 적게 흐르겠죠.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많이 흐른 만큼 에너지가 저장돼 있고, 이 콘덴서에는 전압이 높으면 높은 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돼 있고, 방전되면 서서히 방전되면서 에너지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코일과 콘덴서의 특징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반대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교류 회로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용 전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연파 60Hz 교류죠. 이런 경우에는 저항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의 특징을 우리는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라 그러고, 콘덴서가 저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그러죠. 근데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냐면, 인덕턴스 값이, L 값이 크면 리액턴스 저항이 크고, C 값이 크면, 콘덴서의 용량이 크면, 리액턴스 저항이 적어집니다. 반대죠, 그죠? 그리고 주파수가 높으면 리액턴스 저항이 커지고, 이 콘덴서는 주파수가 높으면 리액턴스 저항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위상도 전류보다 전압이 90도 앞서고, 콘덴서는 전류보다 전압이 90도 뒤지게 됩니다. 그 두 위상차는 180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서로 상쇄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90도 앞서고 하나는 90도 뒤지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같이 있게 되면 상쇄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는 E-FL 주파수에 비례하고 L에 비례합니다. 이 저항 성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콘덴서의 저항 성분은 반대로 E-FC분의 1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콘덴서 용량에 반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에 이제 60Hz, 60Hz에 10V를 이제 4인파를 공급했습니다. 공급하고 30Ω.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100mH, 인덕턴스가 100mH, 콘덴서 용량은 70 마이크로페럿을 달았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주파수라는 것은 60Hz이기 때문에 여기에 용량이 얼마인지 이제 계산되겠죠, 그죠? E-phi-F-L이 바로 이제 저항 성분이고, 리액턴스 성분이고, 여기는 E-phi-F, F가 60이니까 E-phi-FC 70 마이크로페럿 분의 1이 여기 저항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나왔네요. 자, 여기 빨간색이 바로 이제 공급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공급하는 전압. 그 다음에 R 양단 전압이 바로 이제 여기 청색이 되겠죠. 청색이. 지금 현재 R 양단의 전압과 여기 공급 전압이 이제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거의 일치하게 되겠죠.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전압이 여기 다 걸리고 이 양단에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압이 없다는 거죠. 여기 전부 다 걸렸으니까. 분명히 여기에 코일이 있고 콘덴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전압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거의 같아졌죠. 이렇게. 처음에 과도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만은 뒤쪽으로 갔을 때 이제 정확히 일치됨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일치가 되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 일치됐습니다. 결국은 이 L과 C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0ohm이나 마찬가지죠. 쇼트된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전압이 여기 V 전압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L의 양단의 전압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큰 전압이 나옵니다. 큰 전압. C의 양단 전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전압이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두 전압이 이렇게 같이 겹쳐져 갖고 상쇄하게 되면 0볼트가 나옵니다. 0볼트죠. 여기 플러스 볼트면 여기 마이너스 볼트. 그래서 콘덴서 쪽이 플러스 볼트, L 쪽이 플러스 볼트면 C 쪽이 마이너스 볼트 돼서 두 개가 합쳐지면 0볼트가 됩니다. 양단 간에는 전압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0볼트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R이라는 것은, 저항이라는 것은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죠. 저항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전압이 낮으면 전류가 적게 흐르고, 결국은 여기도 가만히 보면 여기 R 양단의 전압은 여기 지금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R 양단의 전압은 전류하고 똑같다는 거죠. 전류의 위상과 똑같습니다. 자, 위상과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하나를 추가를 해서 여기 트레이스 애드로 우리가 R 양단의 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전류의 위상이 이렇게 이제 이건 전류입니다. 전류의 위상인데 전류 위상과
여기에 있는 R의 전압의 위상이 똑같죠. 똑같죠. 결국은 뭐냐면 이 R에 흐르는 전류는 이 R의 전압의 위상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직렬 회로니까 이 전류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그런데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보면 여기 L1의 전압을 보면 위상이 틀리죠. 위상이. 자, 여기의 위상과 여기에 지금 이 저항의 위상이 똑같으니까 이 위의 위상은 전류의 위상인데 전류의 위상은 R 양단의 전압의 위상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는 이 위상을 비교하자고요. 이 위상.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청색이 바로 이제 전류의 위상이죠. 전류의 위상이라고 봤을 때 이제 코일의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코일의 전압은 여기 있는 녹색이죠. 여기 녹색, 연두색. 연두색의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연두색의 위상을 보면 여기 전압이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연두색의 전압은 이렇게 90도 앞서갖고 출발합니다. 90도 앞서. 90도 앞선 거죠. 0일 때 최대치가 되는 거죠. 0일 때 최대치. 그리고 전류가 최대치면 여기는 0이 되고, 전류가 다시 내려오면 0으로 오면 이 전압은 마이너스 최대치가 되고, 그래서 위상이 이 전류보다 이렇게 앞서게 됩니다. 앞선 위상.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류의 위상이죠. 전류의 위상. 자, 전류의 위상이 이 점에서 여기 코일의 전압은 이 점이 됩니다. 최대점이 되죠. 최대. 그리고 90도 앞선 이 점에서 이제 시작되죠. 90도가 앞서 있죠. 그 다음에 전류가 최대일 때 여기는 이제 제로가 되는 거고, 반대로 한번 보게 되면 콘덴서의 전압은, 여기 있는 콘덴서의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면 전압은 이렇게 90도 늦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최대가 되죠. 마이너스 최대가 돼서 이렇게 가서 90도 될 때 이제 그때 0도가 됩니다. 이게 전류가 90도 될 때 얘가 0도가 되고, 0도죠. 0도. 여기는 0도일 때 여기는 벌써 90도가 됐습니다. 90도. 자, 90도가 됐고, 이 90도가 되면 이제 0도 되고, 그만큼 이제 뒤쳐져가 온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180도가 됩니다. 180도. 그래서 서로가 상쇄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콘덴서 전압이 플러스 최대가 되면 코일 전압은 마이너스 최대가 돼서 둘 다 상쇄돼 갖고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는 이제 공진 상태라 그러는 거죠. 공진 상태. 지금 현재 제가 공진 상태로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공진 상태로 만들었을 때는 이 콘덴서와 코일은 서로 상쇄돼서 영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양단은 쇼트된 거랑 마찬가지죠. 각각에는 전압이 있지만 서로 상쇄돼서 0볼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 전류와 여기에 공급되는 전압과 똑같아집니다. 똑같은 위상이 되는 거죠. 똑같은 위상이 되고.
근데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이제 계속 이렇게 흐를 경우에는 이 속에서는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류 곱하기 전압이죠. 자, 전류의 위상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저항의 전압하고 똑같은 위상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코일 같은 경우 이제 전류와 전압을 곱하겠죠. 이렇게 곱하면 만약 0과 뭐 최대치 10 몇 볼트 곱하고 그 다음에 얼마와 또 곱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곱해가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상쇄돼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서로 상쇄돼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류가 이 최대일 때 이제 여기는 에너지가 최대로 많이 있다가 에너지가 이제 점점 내려올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내려오는 시점에서는 이 코일은 에너지를 방전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방전. 그리고 에너지를 역방향으로 또 충전하고 방전하고 이게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곱하면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되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전압과 전류와 플러스 전압과 곱하는 게 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이 플러스와 플러스가 곱할 때는 플러스가 되고 또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곱하면 이거는 또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서로 상쇄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왔다를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콘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콘덴서도 마찬가지로 전류와 전압을 곱하게 되면 순간적인 순시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그게 바로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에너지를 곱하면 어떤 값이 나오지만은 이걸 누적시키면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제로가 됩니다. 반면에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여기에 곱하면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하면 점점 에너지가 커진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누적을 시키면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누적돼서 저항 양단은 정상적으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코일과 콘덴서 양단은 이제 소비가 되지 않는 거죠. 이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